폐쇄몰용 상품 결제 링크를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게 됩니다. 요 지금 상품 결제를 만드는데 이 결제 링크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거든요. 벤더가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공급사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셀러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벤더가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프로세스 봐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페이에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 결제 링크를 만듭니다. 벤더가 만드는 버전입니다. 벤더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페이에 상품 결제 링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셀러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 셀러는 상품 결제 링크를 본인의 프로필 링크,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런 데다 걸어가지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구독자, 팔로워들은 실제로는 그 상품 결제 링크를 따라서 주문을 하면 벤더가 만든 거기 때문에 벤더한테 결제를 하는 거죠. 벤더는 상품 주문 들어온 거를 주문 발주서와 함께 입금을 제조 공급사한테 해주고 제조 공급사는 입금된 거 확인되고 발주서를 받아서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송장을 벤더에게 전달하고 벤더는 본인도 가지고 있지만 셀러에게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구독자는 상품 주문을 벤더에게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건 셀러한테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셀러한테 물어보고 벤더는 누군지 모르죠. 셀러한테 주문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송장도 셀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는 이 벤더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상품이 제조공급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 발송이 되고 구매 확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는 소비자가 그 상품을 확정을 눌러주거나 확정이 자동 확정이 되면 플랫폼에서는 벤더에게 상품 대금이 들어옵니다. 정산 대금이죠. 이런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벤더가 이 하나의 공동구매 비즈니스를 중심에서 핸들링하는 주도자죠. 이렇게 하나의 공동구매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거를 한 사이클의 공동구매 비즈니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N차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은 N차가 진행되겠죠. 요 N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구매를 진행한 중심축이 누구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벤더가 이거를 중심에서 핸들링 했다면 이거는 N차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상품 대금을 발주를 받으면 제조 공급사한테 입금해 줘야 돼요. 물론 영업적으로 잘 풀어서 공급사나 제조사가 결제 여신을 한 최소 일주일 이상을 주면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무자본 공동구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첫 거래인데 나의 어떤 신뢰라든가 신용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제조 공급사에서 무슨 명목으로 제품을 먼저 내보내요. 돈도 안 받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품 대금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자본으로 공동구매 진행하는 법이라는 그 영상이나 교육 자료를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라이브 뭐 본강이나 이때는 필요하다면 그걸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따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뭐 영상 그거 보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그래서 단점은 벤더가 공동구매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가져가서 계속 N차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만 선결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칭은 무자본으로 공동구매 진행하는 5가지 방법을 좀 참고하셔라.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공동구매 요 지금 상품 결제 링크를 제조사가 가져가는 경우에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제조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요 지금 순서대로 갑니다. 지금 제조사가 상품 결제 링크를 만든 후에 벤더한테 전달하고 그걸 셀러한테도 전달하죠. 그리고 주문이 들어와 버리면 제조사가 주문 발주를 받아 버리고 본인 스토어로 결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보내고 나서 송장 번호도 전달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형성이 자주 되냐면 아까 그 자금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벤더가 좀 초보라서 이 프로세스 실수할까 봐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제조사한테. 그런 경우들 혹은 결제 부담 때문에 이거는 수수료를 받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제조 공급사로부터 서비스 용역 내가 대신 판매해 준 서비스 용역이죠. 그거에 대한 거를
용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고, 아까는 벤더가 진행하는 경우 내가 중간에서 수익률을 챙기는 거죠. 이쪽이 더 용이하겠죠. 주도권을 가져가니까. 이거는 제조 공급사가 주는 거고. 이런 경우는 보통 제조 공급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거예요. 자기 상품을 스토어에 판매 수하고 리뷰를 좀 쌓고 싶은 거죠. 예,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또 하나 경우는 그 벤더가 초보이거나 서툴거나 자본력이 없어. 예, 그래서 결제를 다른 이 없잖아요. 못 믿으니까 돈을 받고 상품을 출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품을 하는 거라면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때 이제 자주 뭐 빈번하게 다툼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카운터를 판매를 100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 들어보니까 90개가 된 걸로 들어온단 말이죠. 뭐 대부분의 경우는 교환이나 반품 생기거나 뭐 업무 중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좀 생깁니다. 제조 공급사가 이런 매출 내역이나 이런 거를 노출하는 걸 꺼립니다. 아, 당연히 싫겠죠. 자기네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에서도 이제 매니저 권한 부여하라는 부분이 있고 블로그페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마케터 링크인데 지금은 이제 픽셀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권한을 별도로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이제 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소홀을 한다거나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오늘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필수 요건들 위주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 공급사가 또 만들게 될 경우는 이 비즈니스는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 확률이 커요. 자, 공동구매 최대 메리트는 뭐다? N차 진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이 한 사이클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N차가 가능한 식품이나 소모성 상품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식품 같은 경우 그렇죠. 일로 전화해서 요런 지금 여기 벤더 중개인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공급사하고 이런 딜을 해서 요런 조건을 맞춰서 일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는 또 셀러를 찾아서 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요렇게 한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제조사가 만들어 버리면 이 제조사한테 제조사가 상품을 실질적으로 판 거잖아요. 여기에 고객 정보하고 고객 주소 뭐 정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저라도 두 번째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직접 그 고객 가지고 하지 그냥. 그죠? 문자 날리고. 제조사가 상품 결제 링크를 만들게 될 경우는 이 비즈니스는 한 번에 끝날 확률이 큽니다. 뭐 정말 벤더나 셀러가 메리트가 있어서 아닌 경우라면 일회성이 끝난 거고 제조 공급사의 입장에서는 광고 마케팅 비용을 최저가로 뭐 노마진으로 주더라도 주고 진행을 해서 내가 내 상품을 런칭을 한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고객도 유입하고 그것도 내 고객으로 확보 가능한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죠. 요런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은 셀러가 상품 결제 링크를 만드는 경우인데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셀러가 역량이 큰 인플루언서예요. 아니면 이미 회사 수준으로 커진 인플루언서. 뒤에 회사가 있어요. 고객 정보를 이런 데 주고 뺏기기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다 해버립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갑니다, 얘네들이. 요런 목적으로 인해서 혹은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셀러가 상품 결제 링크를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가끔 벤더 분들이 물어보면 굳이 하겠다는 경우 이 경우에서 그냥 줘버리세요. 굳이 하겠다 그러면 그냥 줘버리고 중간에서 그 내 수익만 잘 챙기면 됩니다.